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무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일주는 물상적으로 무토와 인목의 조합이 되죠. 그래서 무토는 보통 이제 산으로서 큰 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큰 산이고, 인목은 동물로서 호랑이죠. 그래서 산 속에 있는 호랑이, 큰 산 속에 있는 호랑이, 이런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힘과 이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굉장히 원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이동성이 매우 강한, 그러니까 일종의 역마죠. 움직이는 기운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무인일주의 특징은 이 무토는 건토란 말이에요. 보통 사막이라고도 하죠. 그런 황무지인데 건토 속에 들어있는 이제 나무니까 그 일종의 산의 가뭄 밑은,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전반적으로 겁이 많다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진력이나 담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때는 구체적으로 좋은 리더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주 그 명석한 윗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있죠. 굉장히 복종심이라든가 충성심 이런 것들은 좋아서 조직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사람이 까칠하다든가 또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면은 방향 제시가 잘 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무인일주는 좋은 선생이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방황하고 실적이 저조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지가 이제 인목으로 편관해 있기 때문에 다소 성격이 기가 세고,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인일주의 배우자는 남자든 여자든, 무인일주의 배우자는 성격이 다소 과격하고 기가 세고 까다롭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우자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일지편관으로 인목이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태법으로 무인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일지가 이 인목이 생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12신설로 하면 치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개척 정신도 많고 그 역동적인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욕심도 많고 이사나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경금이 식상에 해당되는데, 이 경금이 인목에서는, 경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삼합으로 치면은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인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 다음에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그러니까 식상이 절지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인일주는 겁이 많고 추진력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용기라든가 도전 정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착수하는 활동,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절지에 놓여 있으니까, 경금이 인목에서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그런 어떤 겁이 많다든가 추진력이 약하다든가 또는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면은 그만둔다든가 굉장히 당황한다든가 그 실적이 지지부진해진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그럴 때는 훌륭한 선생이나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은 아주 문제가 없이 또 잘 해냅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견, 무토가 비견인데, 비견이 인목에서 생지에 있잖아요. 비견이 생지에 있다는 건 비견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인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신살적으로는 이제 무인일주를 살펴봤을 때 일지가 일단 그 지살로서 역마의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이사도 많고 이동이 많고 기본적으로 활동성이 강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외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인목은 우리 신살로 탕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술, 알코올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좀 비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는 기타 어떤 약물에 중독된다든가 정신이 좀 다소 쇠약한, 정신적으로 좀 강박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황장애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업적으로는 그러나 인목이라는 것은 병화의 생지도 되기 때문에 학당귀인에 해당이 돼서 보통 이제 공직이라든가 교육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무인일주고, 무인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무인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종심이 강하고 역동성이 강한 사람, 뭐 이런 또는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무인일주가 을사년에서 좋은 운이 되느냐 나쁜 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을목은 정관이 되고 사화는 이제 을목의 녹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가지고 들어온 정관이죠. 그러니까 일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천간으로 들어와서 인목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왕지, 정관의 왕지를 만났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정관이 이제 들어온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일주는 을사년이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고생을 한다든가 불화 이런 것 또는 이동 이런 현상도 있지만은 성과는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좋은 보직을 받거나 또는 일을 했는 결과를 제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직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공부했는 역량이, 왜냐하면 정관이 편인을 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했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이제 연애로서 괜찮긴 한데 굉장히 이별과 만남이 교차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인과의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괜찮을지라도 기존에 있던 연인과 불화를 한다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만남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강적으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다든가 또는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뭐 수술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 자체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 잘 연루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런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굉장히 번거롭고 분주한 과정을 거쳐서 된다, 그냥 수월하게 쓱 되지는 않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인일주 전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인일주가 이제 단독으로 을사를만 가지고 우리가 따졌을 때는 그렇고요. 사주 전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천간에 이제 우리 갑을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천간에 갑을이 있는 경우라면은 을사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또 승진에서도 불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명예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또 뭐 경신금이 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갑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갑목이 있어도 되고 을목이 있어도 되고 또 둘 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하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병이나 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병이나 정이 천간에 있으면 이거는 인성에 해당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나 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뭐 지금 요 단계로는 크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가 있다면은 그냥 평범한 한 해 또는 뭐 보통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경쟁자를 제치고 또는 라이벌을 제압하고 일정한 성과를 낼 수는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 경금이나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조금 고생하는 정도고요. 신금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또는 연애 관계도 그렇고 다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 와서 재성을 보니까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지지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지에는 천간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지지에는 이제 만약에 신금이 있거나 해수가 있거나 이러면 불리합니다. 또 유금이라든가 또는 축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역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한 해가 될 수 있죠. 지지에 있는 유나 축, 해나 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많은 변동과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유나 축이 있다 그러면은 천간으로 하는 이 을목 정관이 유나 축에 의해서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신금이라든가 해수가 지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다소 변동이나 이동이나 그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지만 크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무인일주의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